우리나라가 이제 공부 잘하는 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는 거. 이게 뭐죠? 삼각대. 즉 발이 3개인 삼각대가 만약에 한쪽 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게 되잖아요. 즉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잘 나온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 라는 거의 의미는 이 3가지 다리가 균형을 잡고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3가지 다리가 뭐냐? 첫 번째가 인지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지능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높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55다. 이러면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IQ가 막 131에 그런데 공부 못하고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거는 왜 그럴 수 있냐면 두 번째 다리가 중요해요. 집중력. 집중력이라는 건 소위 ADHD가 아니어야 돼요.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IQ가 130, 141에도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조용한 유형의 ADHD였던 것 같아요. 맨날 뭐 우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방금 했어. 자, 얘들아 받아 적어라.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금 뭐라 그랬더라?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방금 들었는데. 영어 듣기 평가하면 듣는 족족 잊어버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리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대충 띄엄띄엄 봐갖고 맞는 거 고르고 이제 이런 게 조용한 ADHD 유형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증세 때문에 원래 제가 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성적보다 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즉, 두 번째 다리는 집중력이 ADHD가 아니어야 된다. 그거요. 세 번째는 IQ도 막 130, 120 막 이렇게 높고 ADHD도 없어. 근데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요? 우울증이 심하거나 불안증이 심하거나 심리적인 동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우울증 심하고 불안증 심하고 이러면 뭘 잘 하고 싶지도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늘 되게 좋았었어, 성적이. 어느 날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거예요. 제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평소에 이 정도 나오는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대학교에서 매기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D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있구나. D 뿔 받아갖고 D 뿔. 그러니까 D로 막 깔은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다가 우울증 낫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즉 우울증, 불안증 또는 동기부여 이런 게 매우 떨어지면 성적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성인들 내가 가진 역량보다 일처리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왜 이렇게 내가 프로덕트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요 3가지 요소, 인지기능적인 문제, ADHD 여부,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심리나 의지나 동기였던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IQ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인지기능, IQ는 지능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긴 해요. 전체를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IQ는 보통 타고난 거 플러스 환경의 요소의 조합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엄청 발전한다?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통 해요. 이제 타고난 IQ에다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의 시기에 외부 자극, 같이 대화해주고 생각해주고 운동 발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후천적으로 IQ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엄청 해서 IQ가 높아지고 이런 요소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강남 가갖고 막 공부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효과나 이런 부작용을 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고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달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하는 속도로 1km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잖아요. 즉 사람이 아주 전력 질주할 수 있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리고 너무 이렇게 학습적으로 달려간다? 버틸 수가 없어요. 오래. 절대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쳐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볼 때는 3년 엄청 달릴 수 있다? 아주 길게 달리면 한 6년? 저도 돌이켜보면 달린 시기가 저도 한 3년에서 한 6년 사이? 그 정도는 진짜 전력 질주 했었고 전력 질주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의대생들이 성적이 높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적이 아주 높은 친구들, 부모가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잘하느냐 이런 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동기가 내적 동기가 많아요. 즉 외부 동기가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외부 동기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 아빠가 플스 사줄게. 이런 거. 평균 점수 95점 나오면 엄마가 이번에 컴퓨터 바꿔줄게. 그런 게 이제 외부 동기.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층 집에 사는데 그렇게 애들이 근처에 담벼락에 와갖고 한 10명 정도가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층에 살던 이 사람이 얘들아 여기서 떠들지 마. 저기 가서 놀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애들한테 내가 요즘 너희들이 떠드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처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마음껏 좀 제발 떠들어 주렴 하면서 애들한테 10만 원씩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10만 원씩 받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젠 돈 받고 떠들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막 애들이 신나갖고 막 돈 받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져서 미안하지만 5만 원 줄 테니까 좀 똑같이 와서 떠들어 줄래? 이랬더니 애들이 뭐 아쉽지만 알겠어요 이러면서 5만 원 받고 신나게 떠들었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이 사람이 미안한데 내가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제발 좀 공짜로 떠들어 주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그 다음 날부터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즉 외부 동기가 사라지면 아예 이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들 떠드는 거가 좋아서 막 떠든 건데 이거를 돈을 줘버릇 하니까 그러면 돈이 사라지면 나는 떠들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 애들이 공부 안 할까 봐 학원 안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애들 기분을 막 맞춰주면서 이번에 학원만 가면 엄마가 뭘 해줄게 이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악순환. 점점 악순환. 외부 동기를 주는 거는 결코 아이의 학업 성취에 좋지 않다. 그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